안녕하십니까? OK대부TV 박정입니다. 예, 오늘 광남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단독 진행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아니고 녹화방송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선임 개발자하고 자율성의 관계,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 나실 건데요. 제가 잠시 후에 개발자하고 자율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짤방 한번 보시죠. 주니어 개발자죠. 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건너뛰고 바로 리액트하고 자바 타입스크립트로 가는 가랑이가 지금 아주 쫙 벌어졌는데 다들 이런 경험 하시죠? 기초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가는 게 좋긴 한데요. 또 아무래도 현실은 또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 또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HTTP3 쓰는 곳이 있긴 한가? 통계로 한번 보시죠. 과연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쓰는지. 다음으로 이제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선임 개발자하고 자율성의 한계.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노드 버전 15 HTTP 모듈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이제 흥미로운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웜홀이라고 해서 이제 E2E 보안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JDK 8에서 16 사이 모든 기능을 정리한 목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유의 기술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50가지 HTML 우수 사례와 지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두 리눅스에서 슈퍼유저 퍼미션 얻는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수두를 윈도우즈 헬로우로 안면 인식으로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HTTP3 쓰는 곳이 있긴 한가에 대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컬 CURL 블로그죠. 늘 그렇지만 이제 제 주변에 없다고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무도 쓴 사람 없던데 심지어 HTTP2 누가 써?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요. 우선 HTTP3는 뭐냐면 바로 이제 퀵이라고 퀵 UDP 인터넷 커넥션즈 위에서 HTTP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HQ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들어가면 이건 HTTP3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크롬하고 엣지는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데라스 브라우저는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 두 브라우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 쪽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겠죠. CURL, 컬도 이제 지원하고요. 오픈SSL로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 퀵 있는데 점점 요 비중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X2 이제 3인데요. 요 비중들 점점 이제 더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9%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2를 많이 쓰겠죠. 물론 여전히 1.1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2로 넘어갔고요. 이제 3로 넘어갈 이제 그런 이제 대세인데요. 요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우리 프라임워크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아니면 엔진엑슨 아파치 같은 웹 서버 여기서 이걸 디폴트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x 아직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2.x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 2.x 쓰시는 분도 이제 3.x로 올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입니다. 선임 개발자하고 이제 자율성의 관계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소스 코드를 다른 데 이직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아마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별 소용 없다는 겁니다.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이제 가정은 뭐냐면 소스 코드가 회사의 이제 주요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스 코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경쟁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직하실 때 회사의 자산은 가져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가져나왔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코드는 2주마다 크게 변경되고 어차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므로 테스트와 문서화가 제대로 안 되죠. 즉 현재의 소스 코드 버전하고요. 문서화가 된 또는 테스트가 된 버전하고는 약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위 테스트가 붙지 않으면 아예 커밋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회사에서 작은 회사의 소스 코드를 가져서 베끼느니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안 할 뿐입니다.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못 만들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만드는 겁니다. 패닉한 건 아니고요. 회사 이름입니다. 패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유명한 소스코드 도난 사건이 주인공입니다. iOS하고 이런 쪽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인데요. 몸값을 거부했습니다. 즉 도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소스코드 유출한다 하니까 유출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도난당한 소스는 이미 지난주에만 우리가 약속한 많은 수정사항과 개선사항이 누락됐고 지금 또 6개월 후에는 중요 새 기능이 누락될 것입니다. 요컨대 코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는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피터 나우어, 베커스 나우어 폼 컴파일러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튜링상 수상하신 분인데요. 적절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특정 유형의 통찰력과 이론을 형성하거나 달성하는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무형적인 이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머는 실제 문서와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해함으로 각 부분과 전체 구조적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가 실제 세계에 매핑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이런 매핑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 대안 중에서 하필 왜 이 방식을 택했느냐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머는 변경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무형적인 측면, 코드 자체의 유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 무형적인 측면에 결합되지 않으면 소스 코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사의 주요 가치는 개발자의 머릿속에 있는 소스 코드와 문제 공간, 프로블럼 스페이스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요. 이걸 매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뒤에 나오는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의사는 주로 의사결정, 개발은 주로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 문화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즉 의사결정 하기 위한 자율성을 개발자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권장사항을 한번 볼까요? 개발자에게 충분한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가능한 고객과 가깝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엔지니어를 신뢰를 해야 되고요. 개발자 생산성은 본질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코드 행 뭐 온갖 종류의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조금 측정이 어려운데 앤디 허츠필드 사례도 있죠. 애플이 이제 소스 코드 수로 인사고가를 매기니까 허츠필드가 막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맥킨토시 롬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롬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퀵드로우 같은 아주 큰 프로그램을 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쥐어 뜯으면서 이제 온갖 종류의 이제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2000줄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당신이 소스 코드 몇 행 더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적은지 아시죠? 마이너스 2000줄이라고 적은 거죠. 개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스템을 파악하느라 소비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척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파악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머리 아플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차용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르치는 행위는 저평가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개발자에게 있어서. 재능 유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능을 습득하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개발자가 차례 생산성에 도달하기 때까지는 종종 시간이 걸립니다. 즉 시스템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똑똑한 개발자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접할 때 여러분들 왜 곤란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곤란했냐면 우선 오픈소스인 경우에 빌드부터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빌드를 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조를 알려면 빌드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어디에서 뭐가 생기고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빌드가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근데 빌드가 안 되니까 구조를 모르잖아요. 근데 구조를 모르니까 빌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을 한참 동안 써야 됩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운이란 게 항상 저한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컴파일러 버전이 바뀔 수도 있고 OS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문제점들, 특히 이제 인베리드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개발 환경 세팅하는데 한 달, 저 때는 한 달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뭐 도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는 보는데요. 여전히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참아주느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임 개발자하고 자율성의 관계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자율성 부여하고 생산성 최대로 높아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면서도 경쟁, 치열한 경쟁에서 회사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에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들, 많은 개발자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고민거리 하나 던져드렸습니다. 자율성, 그리고 선임 개발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이걸 잘 해소하는 회사, 그리고 개발자만이 정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노드 버전 15 HTTP 모듈 성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노드 15.6.0 쓰시는데 HTTP 모듈을 쓴다. 그럴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버전 14.16입니다. 왼쪽.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마스터인데요. 보시면 요 리퀘스트 차이가 좀 나죠. 제법 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버전 쓰시는 분들은 잠깐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서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이제 저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새로 패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팁 하나 드리죠. 웜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인데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을 딱 끌어당기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아주 멋진 웜홀 그림이 나오고요.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업로딩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이 링크 이용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투기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올린 이 파일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자동 만료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GB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좀 흥미롭습니다. 웹 어셈블리하고 신형 브라우저 API를 활용해가지고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십시오. 웜홀 서비스 한번 이용하시면 큰 파일들 전송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발 관련해서 JDK 8부터 16 사이 모든 기능을 정리한 목록 한번 보시죠.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JEP 자바 이난스먼트 프로포절이죠. 자바 개선 프로포절인데요. 요거 구현한 것들 개수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요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기능을 쓰실 때 여러분들 합의 완성 생각하셔야죠. 그럼 내가 쓰는 기능이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이 버전을 쓰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궁금한 점들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프리뷰는 어디다라는 것들. 그리고 요 경우에는 예를 들어 JDK 14의 경우 요걸 해주면 활성화는 되구나. 그러면 프리뷰 버전에서 되는 거, 그 다음에 정식 버전에서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조금이라도 환성,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내가 만들었는데 디플로이했는데 브로큰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글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리는데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잘못되었네요. 이 부분 제가 급히 만드느라고 요거 소개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 리디북스에 이제 전자책 올라와가지고 요거 잠깐 여러분들한테 선전하는 김에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해 기술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이제 멀티런타임 마이크로 서비스가 요즘에 이제 유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폼 피처가 있습니다. 플랫폼 피처.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아도모 프로세스 이제 메카닉. 요거는 프로세스 외에 이제 메카닉입니다. 그 다음 요쪽이 뭐냐면 실제 이제 서비스 런타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이제 엠보이, 그리고 K네이티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청청이 이제 쌓아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멀티 런타임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바운더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정교하게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오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모놀리스가 있죠. 모놀리식, 미드웨어가 있고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엔저 서비스 또는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오퍼레이션 요거를 더 쪼개가지고 요거 하나하나가 그냥 단일 연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런타임 그리고 이제 메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거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미리 만들어진 거 요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요거 두 개를 같이 묶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조합을 요렇게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하고 요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비즈니스 도메인에 다시 이제 바인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요게 하나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만들 때 요 아래쪽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유연하게 요 두 가지를 또 디커플 시키죠. 즉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분리한 거에다가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분리한 거를 다시 또 우리가 오프 더 셀프 소프트웨어하고도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다음으로 나오는 멀티 런타임 그리고 이제 메카 아키텍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렇게 바이닝되면 새로운 기술을 적응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자체로 인해 가지고 기술의 강결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제 도입하면서 뭐 폴리곤 얘기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좋은 얘기가 다 나왔는데 프레임워크 뭐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못 바꿉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유연하게 만들자라는 설계사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지죠. 우리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0가지 HTML 우수 사례와 지침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핵심 사안들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거하고요. 또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서 체크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스타일을 먼저 나머지는 나중에 가능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HTML 코드하고 분리하라. 즉 HTML 코드 안에 인라인으로 자바스크립트 넣지 마라. 스크립트 태그는 아래에 보내라. 웹링크 수를 줄여라. 프리패치 폰트를 헤드에 링크하라. HTML 코드를 직접 포매팅하지 마라. CSS로 포매팅하라. 페이지 타이틀 태그를 잊지 마라. 파비콘 파일을 루트에 추가해라. 일관성 있는 HTML 포매팅을 따르라. IE 지원. 이제 멈춰라 제발. 종종 GIF보다 비디오가 좋을 경우도 있으니까 비디오로 만든 다음에 GIF하고 이건 애니메이티드 GIF겠죠. 비교 한번 해봐라. div 스팸 태그보다는 시멘텍 태그를 사용하라. HTML을 미니파이해라.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우수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간략한 방법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HTML 만드실 때 여기에서 어떤 점 내가 잘 눈여겨봐야 되겠느냐. 이제 딱 보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걸 실제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안면 인식으로 이제 수도하는 건데요.
WSL 헬로우 수두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이제 판 모듈로 만들었는데 WSL하고 WSL2, 즉 윈도우즈에 있는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수두 명령 내리면 윈도우 헬로우 로그인이 됩니다. 요게 뭘 했냐면 예를 들어 수두 배시 요렇게 했겠죠. 수두 배시. 그러면 갑자기 이게 딱 뜹니다. 자,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요 얼굴 갖다 대면 윈도우 헬로우 딱 넘어가면 그 다음 이게 명령이 실행될 겁니다. 세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안면인식, 지문인식, 핀 번호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두도 얼굴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묘들 상당히 이제 흥미로워서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HTTP3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선임 개발자와 자율성의 관계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노드 버전 15 HTTP 묘들 쓰시는 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워몰 E2U로 안전한 파일 공유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E2U로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JDK 8에서 16 사이 모든 기능을 정리한 목록 요거 한번 보시면서 과거 호환상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유의 기술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도메인별로는 구분이 됐는데 다시 아래쪽에 있는 기술하고 간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마저도 또 디커플 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0가지 HTML 우수 사례 지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인식으로 수두하는 거 혹시 WSL이나 WSL2 매번 수두 암호 입력하시기 좀 그러시면 윈도우즈에 있는 헬로우 이용해서 수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